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 보일러 스팀 배관이 터졌습니다. 54살 박모 씨가 고열의 수증기에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서면에 있는 한 사료 공장에서 보일러가 폭발해서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품질방 보일러실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일러실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59살 노모 씨 등 3명이 얼굴과 손 등에 1,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현진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산업용 보일러는 주로 스팀과 온수를 생산하는 장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아파트처럼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가 취급을 소홀히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는 내부에 고압이 발생하다 보니 사고가 나면 파괴력도 엄청납니다. 보일러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만 우리 일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보일러 사고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해자를 집계한 것을 보면 사고 재해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요.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취급을 소홀히 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실수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보일러로 인한 재해, 특별히 발생하는 시간대나 시기가 있나요? 예, 현장에서는 작업하는 분이 교대한 직후라든가 시간적으로는 가장 졸리는 시간이 야간이나 새벽에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보일러가 자동화되면서 무인 운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무인 운전의 경우나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보일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화 후 20분에서 50분 사이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네, 방심이나 조작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주는 근로자들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합니다. 네, 가정용 보일러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4번 타는 보일러, S라인 보일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산업 현장에는 어떤 보일러가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산업용 보일러는 수간식 보일러와 연관식 보일러로 나누어집니다. 연관식 보일러는 연소로나 연소가스의 통로가 굵은 원통형 동체 속에 있고 그 둘레에 물을 넣어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수간식 보일러는 가느다란 관에 흐르는 물을 밖으로부터 가열해서 증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고압의 증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되며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수간식보다는 연관식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관식 외에도 폐열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폐열 보일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일러의 종류나 형식도 다양해지는 추세지만요. 연료가 연소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에 의해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보일러가 고압의 증기 또 고열을 다루다 보니까 현장은 늘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예, 100도 이상 전기나 고온수가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방출될 경우에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료도 벙커CU나 보일러용 등류에서 최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연료 취급과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이 더 필요합니다. 네,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방심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재해 현장을 보면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평화로운 일터였을 텐데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곳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고는 남의 일이다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죠. 네, 지금 보일러 점화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점화가 잘 안 되는지 계속 시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무작정 점화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점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연료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점화 장치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일러 내부의 환기 상태도 재점검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점화가 안 될 경우 연소실 내부를 매 순간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네, 역시 환기를 가장 잘 시키는 것이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군요. 예,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켤 때 점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답답한 마음에 계속 점화 스위치를 돌리는 때가 있습니다. 점화할 때마다 가스는 조금씩 누출이 되고 어느 순간에 확 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순식간에 불이 붙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환기가 되는 주방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일러 내 연소실은 더 위험한 화재 폭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점화가 안 될 때는 매 순간 환기를 시키고 전문가를 통해 점화가 안 되는 원인을 찾고 재점화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환기도 잘 했고 또 점화도 잘 됐는데 폭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럼요. 과열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과열된 보일러의 급수가 잘 됐으니까 오히려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폭발이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이 경우는 수위 조절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어요. 확인을 안 하고 운전하다가 과열이 되고 급수 계통이 회복되자 과량의 물이 일시에 공급되어 수증기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네, 보일러가 이렇게 과열이 되면요, 폭발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건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조치가 작동되지 않았거나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보일러의 어떤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요. 관리 부실이 마치 부메랑처럼 이렇게 돌아온 거네요. 사고 없이 지내왔다 해도 보일러는 순간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점검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셔야겠죠? 예. 자동 제어 장치일 경우 자동이라는 것만 믿지 말고 작업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시운전 시에는 제어 장치들에 대한 가동 전 안전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럼 보일러를 가동할 때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걸 점검해야 할까요? 예. 사업주는 노후된 보일러를 검사를 받거나 교체해야겠죠. 비용을 아끼겠다고 설치된 오래된 보일러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계속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신규 보일러로 교체가 필요하겠죠. 자동 제어 장치 및 안전 장치들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작업자는 평소에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사업장에서의 보일러 점검은 얼마의 기간을 두고 해야 할까요? 보일러의 경우엔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부속 설비로 방어장치, 절탄기, 송풍기, 급수 시스템, 압력계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네, 정기 검사는 연중 행사로 꼭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보일러와 부속 설비들을 또 특징을 다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일러는요, 크게 보일러 본체와 연료, 부속 설비, 연소실로 나눠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기체 연료인 가스를 사용할 때는 방폭 전기 기계구나 가스 연소 장치, 가스 누설 차단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류를 연료로 할 경우
버너, 공급 배관과 연료 저장 탱크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보일러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서는 작업 중 점검 사항과 또 안전 수칙들도 있을 텐데요. 먼저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를 방호 장치라고 하는데요. 우선 증기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자동으로 밸브가 열려서 일정 압력을 유지해주는 압력 방출 장치와 압력 제한 스위치가 있어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 버너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일러의 폭발을 막는 데는 압력 유지가 가장 좋은 예방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위 조절이 중요합니다. 보일러의 수위가 설정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자동 경보 및 조절하는 고저 수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소실의 불꽃 감지 및 연료 차단 장치, 급습 펌프, 배풍기 등 중요한 설비들을 잘 점검해야겠습니다. 네,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불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먼저 사용하는 보일러의 구조와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체의 취급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업장마다 작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보일러에 적합한 운전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격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 사용하면 보일러에 무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증기 수요의 실태를 분석하고 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비를 운전하게 될 텐데요. 가동하거나 혹은 가동 전에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을까요? 가동 전 안전 대책은 점화하기 전에 충분히 환기를 해야 합니다. 점화에 실패한 경우에는 작동을 멈추고 환기한 뒤 다시 점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수 탱크의 수위가 정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동 중 안전 대책은 먼저 보일러의 압력, 수위, 연소 상태를 감시하고 일정 압력으로 상승하면 수면 측정 장치의 기능, 수위 검출기 작동 상황, 연료 차단 밸브의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네,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물건이 좀 오래되고 낡으면요, 좀 망가지듯이 보일러도 유지 보수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유지 보수 과정에 사고는 없었나요? 예, 유지 보수 작업 중에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보일러를 분해해서 화학 세관을 한 후 조립해서 시운전을 하는 현장입니다. 세관 작업은 자재 반입, 밸브 및 압력계 확인, 드레인, 상부 맨홀 개방, 수위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작업자가 맨홀 뚜껑을 여는 순간 방출된 고온수와 수증기가 전신 화상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연관 보일러의 세관 작업을 할 때는 먼저 보일러 내부에 남은 온수를 빼냅니다. 그리고 보일러 내부 압력이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맨홀 뚜껑을 열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곳은 사고 전날 보일러 가동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전날 정지시켰어도 온수가 남아있을 수 있고 내부 압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고 맨홀 뚜껑을 열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네, 세관 작업을 하셨던 분이 내부 압력만 잘 확인을 했어도 사고를 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세관 작업을 할 때에는 수증기와 온수를 완전히 배출해야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하니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10년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 경력 7년차 베테랑 생산 반장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업자는 기밀 테스트 담당이었으며 용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작업 순서는 용접 부위에 비누 거품을 칠하고
보일러 온수 저장용 탱크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그런 다음 압력을 가하여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때 폭발한 탱크 용기에 맞아 사망하게 된 사례입니다. 네, 베테랑 경험자도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익숙하다고 그냥 감으로 한다거나 경험대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밀 테스트로 사고를 당하신 분도 관리자의 감독 없이 안전수칙을 어기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그럼 기밀 테스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비의 내압 시험은 안전을 위하여 수압 시험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압 시험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압 시험을 한다면 1차적으로 테스트 압력의 50%까지 가압을 한 후 단계적으로 10%씩 시험 압력을 증가시켜 결함을 확인하면서 1.1배까지 내압 시험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밀 테스트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작업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설비의 오수 유지 작업 시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상부로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지는 재해도 있고요. 상부에서 공구 사용 중 보일러 하부로 공구가 떨어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재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반복적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예, 누구나 재해를 당할 수는 있지만 또한 막을 수 있는 것이 재해입니다. 방호 조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산업 현장에서 보일러를 어떻게 취급하고 또 점검을 해야 할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일러 작업 안전수칙 1. 연료의 특성 및 위험성을 파악한다. 2. 보일러 안전운전 절차를 확실히 숙지하고 조작한다. 3. 보일러 점화 전에 배풍기로 인화성, 폭발성 가스를 제거한다. 4. 점화가 안 될 경우 연료 공급 밸브를 잠그고 원인을 찾는다.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절대 재가동하지 말고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5. 수위를 수시로 확인한다. 6. 부속 설비,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한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안전한 일터를 향한 스마트한 여행.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2억 명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83%나 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에 달하는 높은 보급률과 160만 개 이상의 앱 서비스, 82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 지금부터 우리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일해볼까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은 근로자 여러분께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재해 속보 공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쉬운 소통,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법,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한 앱. 바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입니다. 자, 이제부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합니다. 검색에서 안전보건공단을 치면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실행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해줍니다. 앱을 실행하면 상단에 날씨 변화에 따라 바뀌는 생활 건강지수, 산재 위험지수를 알려주는 안전날씨, 하단에 전국의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고 포착,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 회화,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주는 응급조치, 전자책, 재해 사례, 시청각 자료 등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교육 자료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MSDS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의 기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신속한 사고 전파, 안전보건 사고 포착. 안전보건 사고 포착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속보와 중대 재해 사례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유용한 앱입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의 사고 포착 아이콘이 보이시죠? 사고 포착 아이콘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고 포착에 접속하면 초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재해 속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여러 사람들과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도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실시간 재해 속보 알림, 중대 재해 사례 제공, SNS를 통한 공유까지 한 번에. 지금 바로 사고 포착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안전보건 다국어 회화. 다국어 회화 기능은 작업 안전 수칙, 건강, 고용 등 다양한 상황별 회화 1300문장을 13개 국어로 제공합니다. 낯선 작업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로 각종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쉽게 소통하도록 도와줄 다국어 회화. 지금 시작해보세요. 먼저 다국어 회화 상단에서 나의 언어와 번역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문장에서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외국어 문장을 들려줍니다. xác định nồng độ không khí trước khi làm việc. 반대로 외국어를 선택하고 우리말로 바꿔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장을 들려줍니다. 물론 외국 간 번역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처럼 사운드로도 들을 수도 있고 한국어로 발음을 표시해 두어 사용자가 직접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급할 땐 키워드 검색으로 더 쉽고 빠르게 공유 버튼을 누르면 SNS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보건 다국어 회화 앱으로 쉽게 소통하세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하지만 설명을 해주어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럴 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실행시키면 안전보건 정보, 전자책, 시청각 자료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사례, 웹툰, 동영상 등으로 볼 수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보건 자료를 사용해보세요.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 안전보건 응급조치.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빠르게 대처할 수는 없을까? 막상 알고 있어도 응급상황이 닥치면 우왕좌왕. 이럴 때 유용한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기능은 긴급상황, 기본처치, 사고, 질병과 같은 다양한 응급상황에서의 검색과 머리, 가슴, 복부, 팔다리, 신체 부위별 응급조치 방법을 제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마다 응급조치 사례를 사파로 구성하여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유용한 응급조치.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클릭하세요. 보셨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앱 하나로 가능하다니 정말 스마트하죠? 쉽고 편리하고 똑똑한 앱.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앱. 바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근로자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